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국이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수상한, 그리고 이미 좀 어떤 면에서는 예견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지를 들어온 외국 선박에게 발포를 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문제는 중국하고 이지가 겹치는 나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과 서해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겹치고 있죠. 모든 바다는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남중국해의 깡패 소리를 듣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이 지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자, 이게 파란색 점선들이 보입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에는 이 파란색 점선은 타이완, 대만의 영해 이지다 라고 이제 평가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중국입니다. 해남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해남도로 인해서 중국의 이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리핀, 이 선은 필리핀, 그리고 여기 볼록 나온 건 말레이시아, 그리고 조금 여기 있는 거 브루나이,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거기 왼쪽은 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은 전부 베트남. 베트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하게 생겼으니까 베트남. 이게 각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 이거 전부 우리 거야 라고 해서 남해 구단선, 즉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9개의 꺾어지는 선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이어가지고 남해 구단선, 이거 전부 우리 거야.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국 거로 생겼습니까? 필리핀 앞바다도, 브루나이 앞바다도, 말레이시아 앞바다도, 인도네시아 앞바다도, 그리고 베트남 앞바다 전체가 다 자신들의 영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초록색 점이 찍혀 있는 파라셀 군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남사군도라고 하고 서사군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자기들이 산호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이거 우리 영토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영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게 지금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남해 지역에, 즉 남중국해 지역에서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은 이런 식으로 남중국해에서 정말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정부가 하고, 그 정부의 최첨단에 서서 해상민병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완전히 뭐 21세기 사략선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략선단. 과거 이제 영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 정부군의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적들에게 뭔가 자기를 주고 또 허가권을 내주고 노략질을 하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략선들이었는데 사실은 해적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지금 한 3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이 해상민병, 보시다시피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인데 여기를 군복을 입혀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총도 지급하고, 그리고 중국 해군이 통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민병은 중국 해군이 통제하는 민간 군사 조직으로 그 규모가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조직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남중국해의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평시에도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아 정찰, 약탈, 무력 도발 등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해상민병들의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 해상민병들의 행위는 이제는 중국 해군의 행위로 우리는 판단하겠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오고 있느냐? 이 해상민병들이 이렇게 무슨 뭐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연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를 다 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경들에게, 상대국 해경에게 한 척 한 척 따로 납포되지 않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죠.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뭐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자, 베트남 어선을 연평균 40건 정도, 분기에 한 10건 정도 공격하고 약탈한답니다. 베트남 어선이 잡아놓은 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해버려요. 그리고 공격하고. 지금 또 요즘 여러분들 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페루 앞바다라든지 칠레 앞바다, 그리고 반대쪽에 대서양 쪽에 아르헨티나 앞바다, 이런 쪽에서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남아메리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관공선을
그리고 어선을 공격해서 격침시켜버립니다. 작년에 필리핀 어선 격침시켜버렸죠. 그리고는 구해주지도 않고 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인근에 베트남 어선이 보고 구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해에 들어와서 어구를 절도하고 또 단속 공무원을 공격하죠. 이청호 경사가 이 중국 어선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순직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해경이 이청호 경사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 해군에서 가장 최신형 대형함인 5002함, 지금 6,300톤 정도 되는데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있죠. 그 5002함 이름을 이청호 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청호 경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속 공무원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이지 침범 계속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들이 해상민병들이 해오고 있는 일이고 중국 어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상민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선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바이든이 되겠구나, 트럼프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딱 판단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에 왔어. 트럼프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립되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아. 이제는 우리 세상에 왔네 해가지고 정말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정말 충격적인 해양경찰법 초안을 공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 왔으니까 겁나는 거 없다 이거죠. 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4일 11월 4일이죠. 총 80조항으로 구성된 해양경찰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양경찰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이 법 초안에는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 행위로 해상에서 중국의 국가 주권과 권리, 관할권이 침해됐거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중국 해경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외국 선박이 중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중국 해경의 정선 명령이나 승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소총과 같은 소화기 또는 갑판에 장착된 화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기 사용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중국의 사법 수역 내에서 불법 경제활동, 법 집행 방해, 범죄자 은닉 및 방조를 적시했으며 갑판 장착 무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사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고 중국 해경원을 공격할 경우로 명시했다라고 11월 6일 날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니까 베트남에서는 뭐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베트남 언론들은 여기에 극렬하게 항의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베트남이 가장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하고 실제적으로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앞바다 전체를 중국이 자기네들 이지라고 선포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베트남 언론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지에 들어왔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 사격한다. 라는 발포 명령을 이제는 했다라고 지금 베트남 언론은 해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사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니 사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거 이걸 어느 선까지 규정합니까? 야 너 서! 라고 했는데 서지 않으면은 사법 집행에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함포를 쏜다 이겁니다. 이 갑판에 있는 무기, 갑판 장착 무기라고 했습니다. 소화기가 아니고 갑판에 장착되어 있는 무기. 작게는 기관포가 있고 크게는 함포가 있어요. 함포도 쏘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미국 대선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 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나를 막을 자는 전 세계에 이제 없어 하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민간 선박에 발포하는 건 미친 행동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약할 때.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해경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경 우리 승조원들이 우리 해상 어부들의 이 생존권 그리고 생활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서해 우리 서해 5도 지역 또 서해 지역 이런 데서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쫓아내는 상황에서 쇠꼬챙이 이런 것들로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해경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원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들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어선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을 많이 탔었어요. 그때 이렇게 황구시보는 사설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구시보의 사설은 중국 관영 매체의 사설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어민들이 어쩌다 한국 영해로 들어가 조업하던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한국 해경의 발포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이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국익은 중국 어민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켜져서는 안 된다. 한국 해양경찰의 발포 행위는 국제법의 인도주의를 무자비하게 한 짓이다.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발포한 것은 미친 짓이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언론이 이런 짓을 칭찬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 어민을 죽이고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한국은 극우주의로 가득 찬 혐오스럽고 발작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라면서 한국 사회는 자제하고 정상적인 방법과 조치로 중국과 어업 분쟁에 대면해야 된다. 중국에서 불법 조업 어민은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 해경이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 때문에 한국 해경에 죽임을 당하면 중국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양자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한다 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구시보가 사설 이렇게 적었어요. 참 황당하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도 워낙 이 중국의 어선들의 횡포가 심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해경이 강력 단속을 했는데 그 와중에 M60 기관총을 바다에다 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쏜 것도 아니죠. 그냥 이제 위협 사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왜냐 너무 강하게 저도 사실은 그 동영상 해경에 가서 실제적인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이런 거 봤는데 정말 섬찟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생명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동료가 죽었던 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위협 사격을 바다에다 한 겁니다. 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이다, 혐오스럽고 발적적인 이런 완전히 그냥 뭐 극렬하게 대한민국을 비난을 했었어요. 바다에다 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포도 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냐, 우리는 여기 영해에 들어와서 이랬는데 영해도 아니고 이지에 들어왔을 때 정말 기가 차죠. 아니 이지는 이렇게 겹칩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지금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이 겹치는 거는 그 남중국해의 일이라고 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냐? 안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서해 대륙붕 이 전체를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봅니다. 왜냐? 황하에서 내려온 퇴적물로 이루어진 게 서해의 대륙붕이다. 그러니까 서해는 다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한국이 영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다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중국은 빨간색, 중국 측 주장 이지예요. 그리고 한국 측 주장 이지는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지금 설정을 했고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입니다. 2000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서해 지역에서 겹치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에 따라 서해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일방 당사자가 1년 전에 사전 서면 통보를 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어부들이 조업을 할 때 중국이 야 나가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우리 이지인데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이지야, 사격, 우리 사법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네, 사격해 라고 한포를 쏠 경우 이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죠. 중국이 말이죠, 지난 2019년도에 1년간 124번의 군함을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 지역에 보내서 초계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7번을 보냈습니다. 거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일에 한 번꼴로 군함을 이 지역에 보냅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잠정 조치 수역을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영해 앞바다까지 들어옵니다. 사진 찍힌 것도 많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서해는 자신들의 내해고 여기 대륙붕은 전부 다 중국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군산 앞바다까지 와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 군함이. 그래서 우리 어부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남중국해 상황을 보면. 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이 안보 환경입니다. 중국이 미국 대통령과 어떤 외교적 행위에 자신감을 가지고 바이든은 뭐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는데 안 해왔던, 못 해왔던 이런 짓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감당할 준비가 됐을까요? 그냥 중국에게 중국은 큰 산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중국말 꾸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 그래 니들 우리 꿈 꾸고 있으니까 니들 봐줄게 하겠습니까? 우리 꿈 꾸고 있어? 그럼 다 내놔. 라고 하는 게 중국이죠. 강자에게 약했고 약자에게 무지막지하게 강했던 중국의 역사입니다. 니네 자원 다 내 거야 라고 해상 민병이 이렇게 우리 서해 바다를 완전히 싹 쓸어 담고 있을 때 우리 해경들이 갔을 때 중국 해경이 왔고 여기 우리 수역인데 니들 뭐 하는 거야? 해경 물러가. 우리 못 물러가겠다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해경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다 한 번씩 우리 해양경찰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는 이 법은 중국 해경법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권 국가의 도리고 주권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부디 정부가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